네, 지금부터 전기 관련 기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전기 관련 기술 서류는 대부분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에 관련된 서류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만져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기 관련 기술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 관련 기술 서류를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회로도가 있고요. 회로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 전기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실제적인 전기 설비가 작동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들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전기 안전장치들이 작동을 했을 때 회로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 작동해야 하는 전기 안전장치의 신뢰성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 감지 확인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뭐 구동기가 계속 도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현재 승강기 설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에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로도, 일단 전기 회로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각 안전 접점 또는 스위치 또는 접촉기 또는 개폐기, 케이블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제품들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에 관해서는 저희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규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접촉기 같은 경우에는 KSC IEC 60947-4-1의 규격에 적합한지를 가지고 괜찮은 접촉기를 사용을 했는지, 신뢰도가 높은 접촉기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안전 접점 같은 경우에는 KSC IEC 60947-5-1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시험을 받아 오신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한해서 이건 이제 융착될 염려는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험 성적서들이 있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흐름을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실제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게 그 물 흐르는 것과 같이 흐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플로어 차트라든지 뭐 아니면 레더도 뭐 이런 것들로 보통 설명을 하시는데요. 물론 뭐 문구로 서술을 하셔도 괜찮지만 이 흐름을 확인하기 괜찮은 거는 플로어 차트가 가장 적합한 설명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설명 방법들은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편한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도를 그려놓고 말로써 설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회로도를 그려놓고 플로어 차트로 설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조사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전기 관련 서류는 뭐 이렇게 거의 증명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뭐 기계 관련 서류처럼 뭐 특별히 어려운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회로대로 설계가 됐고 그 회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 관련 기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기 관련 기술 서류에서 가장 처음에 저희가 보시게 되는 서류는 안전기준 요약에 보시면은 모델 요약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 요약서인데 이 모델 요약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승강기 인증을 받기 위해 설계된 그 모델에 대한 전기 관련된 요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 앞서 뭐 기계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기본 정보 제출 서류와는 조금 다른 그 명칭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기 파트에서는 그 기본 정보 제출 서류와는 또 다른 전기와 관련된 특화된 서류들을 저희가 제출을 하셔야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모델 요약서라는 말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어반 모델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참고 서류, 제 5번 참고 서류에 있는 모델 요약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모델 요약서는 아래에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전기식 엘리베이터 모델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어반 모델명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어반 부품 안전 인증을 받을 때 획득하신 그 모델명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적용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엘리베이터에 적용된 속도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기계 파트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1.0에서부터 1.75 정도가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그 속도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도 관련해서는 중복 선택 가능이라고 써놨습니다. 중복 선택 가능하다는 이유는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뭐 승객용을 사용한다던가 화물용을 사용한다던가 장애인용을 사용한다던가 소방구조용을 사용한다던가 피난용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모든 용도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소방구조용이라든지 피난용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요건 서류들이 있습니다. 추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에 제어반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제출하실 경우에 저희가 참고해서 설계 심사를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완충기 행정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완충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속도에 대비해서 속도의 제곱만큼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완충기 행정 자체가 엄청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어반에서 컨트롤을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가지고 컨트롤을 해서 최하층에 도착하기 전 또는 최상층에 도착하기 전에 속도를 완충기 행정 감소시켜서 속도를 감소시켜서 완충기 행정 자체를 감소된 걸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기준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기종에 많이 적용이 되실 거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속 기종에 적용을 되다 보니까 어떤 기계적인 스위치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 속도를 검출해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패스랄에 해당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게 패스랄이라는 것도 뭐 조금 나중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패스랄이 해당이 없다, 만약에 해당이 없으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물리적인 스위치나 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에 개입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소된 완충기 행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공단 쪽에 미리 질의를 한번 주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패스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회생전력을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했다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적용을 안 하셨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문 착상 적용도 마찬가지로 이 그 적용 및 사용 표에는 나와 있지만 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과 미적용 구분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 비상구출 방식은 마찬가지로 중력식인지 기계적인지 전기적인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구동기 위치는 MR인지 MRL인지, 그리고 구동기 방식은 유도기인지 동기기인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EMC 관련된 인증서들인데요. 실제적으로 인버터 용량 자체를 가지고 EMC의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인버터 용량, 예를 들어서 뭐 5.5kW 짜리다, 뭐 7.5kW 짜리다, 범위로 인증서를 받으셨으면 범위로 표시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출되는 인증서에 나와 있는 인버터 용량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제적인 그 전자파 적합성 필증을 보시고 그 시험 결과서에 나와 있는 용량을 표시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전동기에 대한 용량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도어 개폐 장치 인증서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EMC 시험을 하시거나 공인기관에서 EMC 시험 같은 걸 진행하실 경우에 세트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제어반, 구동기, 도어 개폐 장치, 기타 등등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조립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도어 개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그 EMC 인증을 받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도어 개폐 장치가 아니라 다른 도어 개폐 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인증서에 포함된 도어 개폐 장치를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다른 도어 개폐 장치에 관련돼 가지고 인증을 받으신 EMC 인증을 받으신 도어 개폐 장치 인증서를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회로 기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안전회로 기판도 마찬가지로 그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 받으실 때 그 제어반 부품 안전 인증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으신데, 그 제어반 부품 안전 인증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성적서 리스트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개폐기, 조명 개폐기, 그리고 주 접촉기, 전원 구분후 릴레이 접촉기, 그리고 전기 안전장치, 안전회로 사용하는 안전접점 목록, 그리고 케이블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들은 제가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개폐기, 모든 접촉기, 그리고 전기안전장치의 안전접점 목록들, 그리고 케이블류들 이렇게 구분해서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수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늘어나리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주개폐기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회로도 약어라고 저희가 적어놨어요. 실제적으로 이 회로도에 제출하시는 그 약어표가 별도로 있으실 텐데요. 이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주 개폐기가 어떤 건지 확인을 했을 때, 이 리스트에 그 주개폐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기입이 안 돼 있으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나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개폐기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KS 규격에 맞게끔 선정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리스트에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시험 성적서나 제품 인증서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안 되셨다라는 의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제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와 시험 성적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정기 회로도에서 그에 해당하는 주 개폐기라고 하면 주 개폐기와 그 회로도의 약어를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빠지는 게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개폐기를 작성하신 제조사를 써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델명도 모델명이지만 이 주개폐기 같은 경우는 규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규격 KSC 832라는 규격과 그리고 범주 15에서 100A, 600V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품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델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개폐기라든지 조명개폐기, 그리고 접촉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제품 인증서에 사용한 그 주 개폐기 규격이라든지 조명 개폐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 접촉기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주 접촉기라든지 안전회로 계전기, 즉 안전 접점에 사용된 것들은 여기 규격을 일단 보실게요. 앞에 이 회로도 약어라든지 제조사라든지 뭐 모델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격과 부속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주 접촉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규격은 KSC IEC 60947-4-1 규격에 만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 가로 열고 이 F가 있는데요. 이 F는 부속소 F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주 접촉기 같은 경우에 이 부속소를 요구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주 전원을 공급하는 RST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그런 주 접촉기가 있을 경우에 이 주 접촉기가 융착이 됐는지 개방이 됐는지 아니면 단락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출할 수 있는 보조 접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기준상 반드시 보조 접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보조 접점이 만약에 주 접촉기가 융착이 됐는데 보조 접점이 기계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모니터링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속세 F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속세 F 같은 경우에는 보조 접점이 기계적으로 잘 작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종전 기준에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KSC IC 60947 4-1이라는 이런 시험은 다 받아왔었습니다. 종전에도. 근데 이 부속세 F는 2019년 3월 28일 이후 개정돼서 적용된 EN 81-2050 규격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규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속세 F와 관련된 추가 시험을 진행을 하셔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기준을 적용을 해서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KSC IEC 60947-4-1이라는 규격 외에 그 4-1 규격의 부속세 F를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부속세 F를 시험했다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주접촉기 전원공급용 릴레이 접촉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회로 계전기에 사용이 됩니다. 사용되는 규격은 KSC IC 60947-5-1과 관련된 규격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속소 K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속소 K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안전 접점이 비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비접점이 어떤 비상전기 스위치 같은 게 눌림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스위치 자체가 그 접점을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급적이면 쉽게 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렇게 생긴 안전 접점이 있습니다. 안전 접점이 이렇게 생긴 안전 접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안전 접점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접점이어서 결선이 되는 거고요. 요 위에는 이 접점을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기 스위치가 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비상정지 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거리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여기 바닥에 이렇게 닿게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 접점은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휘어지면서 이 부분 전기를 도통시키고 있던 부분이 떨어질 건데 이 부분이 바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시험을 하는 게 바로 부속소 K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요 끝까지 다 작동을 하지 않고 한 요 정도는 남아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남아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여유 부분까지 눌렸을 때 이게 제대로 분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분리가 안 되고 파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그 안전 접점들은
이런 부속서 K에 따라서 검증을 마친 그런 접점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마찬가지로 부속서 K 관련된 내용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 전기 안전장치 안전내로에서 안전접점 목록에서 부속서 K와 L이 있는데요. 부속서 L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이 접촉기의 보조 접점은 보통 이 접촉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단순화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촉기에 RST, RST 이렇게 3상이 결선이 되어 있을 때 이 접촉기가 융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융착이 되게 되면은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기 접점이 한 개씩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접점을 연결을 해서 이 접점에 사용된 이 접점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 접촉기가 융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을 이 부속서 F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접점이 없고 여기도 접점이 없고 추가적인 어떤 이런 장치를 달아서 여기에다가 접점을 추가적인 장치를 이렇게 달아서 접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선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장치와 이 주 접촉기 간에 기계적인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적인 연결이 잘 되는지 물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부착하실 수 있는 보조 접점들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위나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접촉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보조 접점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링크가 잘 돼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작동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같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L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뭐 이 부속서 L, 부속서 K, 부속서 F 이런 부분들은 각각이 이 접점 목록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리스트를 만약에 잘못 작성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회로도에 사용된 약어에서 이 리스트를 제외하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회로도의 안전 라인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안전 라인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그 안전 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누락된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그 전기 파트에서 제출해야 되는 시험 성적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전회로에 사용되는 이런 안전 접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고요.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 범주와 같은 경우들은 이런 것들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규격에 나와 있는 이 부속서를 기반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를 꾸며 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전기안전장치나 뭐 사용된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명확히 구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서류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력 케이블, 제어반에서 권산기까지 가는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을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어반에서 승강로로 가는 케이블은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셨는지, 뭐 문 전도체라든지 조명은 어떤 케이블들을 사용하셨는지. 사실 이 이동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전인증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작성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같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이쪽에서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대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먹는 부분 없이.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이 회로도 약어와 여기 규격. 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 주전원 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주전원 분기는 크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구동기를 구동시키는 동력 전원하고 조명 전원을 분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 외에 기타 다른 부분들은 뭐 주전원 분기 개폐기는 어떤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주전원 분기, 특히 14.1.1.1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14.1.1.1항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정의에 가깝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의 설치 및 구성 부품에 관련된 이 기준은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동력 회로 및 관련 회로의 주개폐기, 그리고 카 조명 및 관련 회로 개폐기, 승강로 조명 및 관련 회로, 엘리베이터는 전기 설비가 내장된 기계와 같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전원 공급 회로에 관련된 전기 관련 규정은 스위치 입력 단까지 적용한다. 그것들은 기계실과 플리실의 전체 조명 및 콘센트에 적용한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전기 설비 설치와 구성 부품에 관련돼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적용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의 적용 범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간단한 회로도와 설명 정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포인트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이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 설계 심사할 때 검토를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합 판정이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보완 판정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예시로 설계 도면을 좀 그려놓고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체 도면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도면들을 첨부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런 도면들을 첨부하실 때는 반드시 실제로 사용된 도면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약식 도면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위해서는 첨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로도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뭐 그런 프롬프트 관련들이 너무 좀 난해해서 뭐 따라가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약식 도면을 첨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약식 도면을 첨부하는 것은 옵션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시는 그런 전기 회로도를 첨부를 하셔서 설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그 모든 부분에 공통된 사항이시고요. 특히라도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박스를 쳐놓은 건 주전원 스위치와 조명 스위치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승강로에 설치된 조명, 여기는 이제 카조명, 카펜 스위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카조명과 관련된 조명 설치 위치들, 이렇게 제가 박스를 쳐놓고 옆에다가 설명을 좀 달아놨는데요. 주로 이 전기 파트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런 박스를 표시를 해주시고 그 안에 사용된 내용들이 뭔지, 여기 같은 경우는 동력회로, 주개폐기, 그리고 카조명 및 승강로 조명 관련 개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주전원 스위치가 있죠, 조명 스위치 있죠, 조명 스위치 있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카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박스를 쳐서 표시를 했지만 이 전기 관련 서류를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이런 회로도에서 박스를 쳐서 어느 부분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항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2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규격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규격인데요. KSC IC 60204-1이 나옵니다.
사실 이 KSC IC60204-1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규격명은 이제 기계류의 안전성, 기계의 전기 장비 제1부 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 규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규격은 함께 작동하는 기계군을 포함하여 작동 중에 손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는 전기, 전자, 장비 및 설비에 적용한다. 즉, 휴대해서 이동하는 전기 장비가 아니라 한 곳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전기, 전자 장비 및 설비에 적용하는 규격임을 알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60204-1이라는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5항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전원 도체 단말부 및 개폐 장치와 관련된 내용들, 6항은 감전사고 방지에 대한 내용들, 7항은 장비 방호에 관련된 내용들, 뭐 18.3항 같은 경우엔 절연 저항 시험에 관한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승강기 쪽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전기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KSC IC60204-1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규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부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60204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사항들을 대부분 논하고 있기 때문에 60204-1 기반 설계가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60204-1을 참조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 밑에 이제 가나 다라 항목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항목을 적용하실 그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60204-1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한국산업표준 KS 또는 국가통합인증 KC에 적합한 경우에 뭐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뭐 60204-1에 관련돼서 뭐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KS 또는 KC 마크를 단 시험 성적서나 뭐 인증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적용해서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KSC IC60204-1 기반 설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기 관련해 가지고 그 일반 사항에 대해서 60204에서 거의 다 논하고 있습니다. 뭐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든지 뭐 전도체 단면적에 대한 케이블 선정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1.1.4항 전기장치, 즉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SC IC61310-3이라는 규격이 나옵니다. 이 전기 파트는 이 규격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KSC IC61310-3에 따라서 전기 액추에이터 장치에 대한 목록표를 만드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제조사에서 적어주시고 저희가 그 나머지 적합 여부를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작동장치 목록표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록표 같은 내용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시험 성적서 같은 부분들을 적용하셔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조사, 모델명, 규격, 적용 규격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확인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1.1.5 제어 장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제어 장치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죠. KSC IC60204-1 3.10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은 전면에서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설계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어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어반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제어반이 뭐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뭐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뭐
뭐 이런 부분들을 얻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에 그 마지막에 마감 처리를 했을 때 그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제어반이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밑에 묻힐 거를 감안을 해서 요 하단부에다가 전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묻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0.4m에서 2m의 작업 구역을 선정을 하라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0.4부터 여기가 0.4m에서부터 2m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단자에 관련된 내용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자대는 0.2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0.2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단자를 결선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0.2 이상인 곳에 단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0.2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이 점검을 위해서 0.4에서 2m는 요거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감면에서부터 0.4m부터 2m 사이에 제어반이 위치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단자는 0.2m 이상인 곳에 이제 권장 사항으로 0.2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권장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유지나 점검을 위해서 0.2m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14.1.1.6 발열 부품에 관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발열 부품은 어떤 그 접촉을 했을 때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열 부품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KSC IC 60364-4-42 여기에 나와 있는 특기표 42.1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예. 최고 온도 그리고 적용 부위 뭐 50도 이하 설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조작을 위해 손으로 잡는 수단 즉 손이 닿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접촉할 수 있는 표면의 재료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실제 최고 온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열 전도율이 높고 실제적으로 손을 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비금속 같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손이 닿았을 때 화상을 입을 거나 그럴 우려가 적기 때문에 표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그 엘리베이터 제조사에서 작성하실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온도.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조작을 위해 손으로 잡아야 되는 수단인지를 먼저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제어반 같은 경우는 전부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죠.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 온도는 55도에 해당이 됩니다. 손으로 닿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50도 이하를 설계를 함으로써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이 가능한 부분, 즉 만질 필요는 없지만 그 닿을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속적으로 뭐 조작을 위해서 잡고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구동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구동기 같은 경우에 뭐 승강기가 움직인다거나 유지 점검을 위해서
뭐 업다운 운전을 한다거나 상상 하강 운전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손으로 잡을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승강기 쪽에서는 비금속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금속 제품들이 많고요. 금속인 경우 이런 경우는 70도까지가 이제 최고 온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설계는 60도 이하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운전 시에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제동 저항인데요. 제동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반 위에 보통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MRL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강로 안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강로 안에 있는 경우에 정상 운행 중에 만질 수 있는 요건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동 저항 같은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당연히 제동 저항도 금속이죠. 예, 금속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고 온도는 80도, 금속에 80도 있기 때문에 75도 이하로 설계를 하신 경우에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체 시험 성적서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설계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발열 부품 배치도를 제출하심으로써 어떤 이 발열된 상태가 어디까지 전이가 되고 어디까지 전이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치도를 꼭 첨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어반에서 뭐 발열하는 소자들이 어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어반에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는 온도가 뭐 50도 이하로 설계하게 되면은 제어반 전체적인 온도가 5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과 함께 배치도를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네, 14.1.2.1항 감전에 대한 보호이고요. 사실상 이 감전에 대한 보호는 저희 그 에너지 충전 소자들 있죠. 뭐 캐패시터라든지 특히 뭐 인버터에 그런 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 개폐기를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버터 내부에 있는 그 어떤 충전 소자들에 의해서 그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노란색의 이 삼각형의 번개 표시가 있는 감전 주의에 대한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인버터 이외에도 이렇게 충전 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 구출 운전 장치에 설치된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감전이 될 수 있죠. 물론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압은 높지만 뭐 전류는 조금 낮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전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전이 되게 되면 사람은 일단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되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전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이런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표시에 대한 거는 이렇게 사진으로서 증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경고 표시 부착 위치, 설계도서 또는 사진 첨부했는데 저는 이제 사진 첨부를 예로 들었는데요. 뭐 여기 이제 사진이 아니라 설계도서를 대신 첨부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계 파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사진 자료들, 도면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 사진에 표시를 한다거나 도면에 표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전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